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1496년 명 홍치 9년 어세겸 이세자 등이 야인 문제를 의논하다. 어세겸 이세자 성현 조익정 신정호 허침 안침이 의논드리기를 이 이후 등을 본토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일에 대하여는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으나 다만 그가 말하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나 농사대를 놓칠까 염려됩니다 하였은즉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하니 어리에 강박하여 쫓을 수 없습니다. 성정조에 있어 동약사 등이 만포강 밖에 살고자 했는데 그때에도 강제로 돌려보냈을 때 오히려 가을을 기다려서 보내달라는 애원을 들어주었으니 이 예의에 의하소서. 다만 그들의 말이 우리들이 돌아간 뒤에 아무 곳에서 사변이 있으면 후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으니 우리를 희롱한 것 같으나 이것은 변장이 임시에 한마디 말로 꺾어버리기에 달렸습니다. 이와 같이 조무래기들이 간사한 일에 있어서는 조정에서 일일이 그 말을 멀리서 지수할 필요가 없으며 철도사에게 이름하여 편의에 따라 돌려보내게 하고 과연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즉위하여 취품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극도는 의논되기를 저들의 말이 장차 화라온의 포주로 투입한 뒤에 사변이 있게 되면 후회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한 것은 모두 우리를 희롱하는 말이오나 이 때문에 우리 계책을 스스로 꺾을 수는 없으니 전자의 사목에 의하여 절도사로 하여금 반복하여 타이르고 혹은 훈계도 해서 기어이 본토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다만 성정조에 있어 건주위의 야인 동약사가 만포강가에 와서 살므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라고 독촉하니 동약사가 추수한 뒤에 돌아가겠다고 청하므로 국가에서 역시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의에 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농작물을 거둔 뒤에 옮겨가겠다고 말하니 너의 말이 불쌍하다. 과연 이때에 돌아간다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농사철을 놓칠 우려가 있으니 우선 여기에 머물러서 파종한 농작물을 거둔 뒤에 곧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여 이로써 다 이르고 저들의 답변을 들어서 다시 아래어 취품하게 하소서 하고 성준, 성세명은 의논드리기를 이후 등이 답한 사연을 보면 본토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으로 말하면 양계가 다 중요하오나 평안도가 더욱 간절하온데 지금 서쪽인 남경으로 옮긴다면 형세가 더욱 반드시 점차 포주로 들어가게 되어 평안도의 피해는 반드시 전보다 더할 것이니 우선 절도사로 하여금 거취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여 만일 반드시 장차 서쪽으로 옮기고 영영 본토로 돌아갈 리 없을 것 같으면 남경은 종성과 거리가 그다지 가깝지 않고 올량합의 부략이 많이 살고 있으니 굳이 쫓을 것은 없습니다 하고 유지, 박근, 신전, 연효선은 의논드리기를 이후 등이 돌아온 뒤에는 그 종족이 잇따라 따라올 것이니 이렇게 되면 형세가 장차 번식되므로 반드시 본토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나 지금 그들의 말이 22여일이 걸리는 화라온 등지로 이사할 이향이나 다만 지금 농사철이어서 먼 길을 가자면 농사철을 놓치게 되니 생활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가흘라의 서쪽으로 한숨에 갈 만한 거리 남경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가을이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등 하였으니 이는 조정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므로 강박하게 쫓아내서는 안 되며 말하기를 지금 농사철에 있어 보금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하여 곧 돌아가라고 독촉하지는 않는 것이니 추수가 끝나면 곧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변장으로 하여금 달려서 가을을 기다려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야인의 성질이란 미련하고 사나워서 변화되기 어렵고 오직 이익만을 따르는데 지금 그들이 이미 가까운 경내로 이주하는 것을 이익으로 삼으니 비록 온갖 방법으로 효유하더라도 마침내 돌아가는 것을 볼 리는 없으므로 마지못하여 병미를 사용해서 강제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심어놓은 보리를 거두지 못하였으니 강박하게 쫓아낼 수는 없으니 가을을 기다려서 본토로 돌아갈 것을 돈유하여 저들로 하여금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고서 가을이 되면 위명이 있는 장수를 보내어 타일러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경조, 김심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에서 이미 이희우 등이 바치는 성의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빨리 거절해야 할 것이요 고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오니 다시 변장으로 하여금 전일의 뜻을 거듭 달려서 빨리 본토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세겸의 의논에 따랐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2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장래원의 노비 소송 계목을 의논하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장래원이 아랜 것에 대하여는 그 간사를 방지하고 송옥을 결단하는 데는 비록 유익할 것 같기도 하나 법을 세우면 배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걱정거리인데 하물며 대전은 어지럽게 고칠 수 없음이리까 하고 노사신 신승선 한치령 요지는 의논드리기를 장래원의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편의합니다 하고 세겸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과조가 지극히 구비되었으나 관리가 스스로 그릇되게 쓰고 있으니 새 과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이를테면 송사를 시작한 뒤 50일 안에 까닭없이 송정에 나아가지 않아 30일이 경과된 자는 아울러 송정에 나아간 자에게 허급한다는 것은 본의가 원척간에 송사를 시작한 뒤 어찌 다 연고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50일의 여유 있는 기한을 세워서 그 사이에 연고 있는 날짜를 제외하고 연고 없는 만 30일을 기다리자는 것이니 50일 안에 까닭없이 송정에 나아가지 않아서 날짜가 이미 만 30일이 되었으면 어찌 30여일이나 40여일을 기다려서 50일이 된 뒤에야 비로소 만 30일의 기한을 쓰겠습니까? 가령 48일, 49일 사이에 나타나서 이름을 적고서 이미 연고 없는 일을 하니 찬 것을 버리고 또다시 시작한다면 송사를 결탄할 데가 없을 것이니 결코 대전의 본의가 아니므로 이는 분명히 알 수 없는데 관리가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또 그 입송한 채 5년을 지난다는 법은 원칙이 모두 나타나서 취초한 것을 징험으로 삼으려는 것이나 원칙 중에 함께 나타나려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찌 일시에 취초하여 징험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앞 조문에 스스로 그 그름을 알고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법에 있는 것이오니 오직 주고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잡으라는 공문의 왕복을 징험으로 삼는 것이 편이합니다 하고 이 극도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장래원이 아랜 것을 살펴보니 모두 대전의 본의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외방의 관리들이 받들어 시행하기를 잘못한 때문에 이렇게 아랜 것이오니 아랜 대로 행하는 것이 편이하겠습니다. 다만 계목 내에 두 번째 집종을 가두어 만 30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을 아울러 거론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사를 시작하지 않고서 여러 달 동안 나타나지 않고 두 번째 집종을 가두어도 나타나지 않는 자가 만약 29일 안에 나타나서 송사를 시작한다면 그 뒤로는 비록 이름을 적지 않았을지라도 스스로 송사를 시작한 지 50일 안에 까닭없이 송정에 나아가지 않아서 30일이 지난 예의에 의하여 시행해야 할 따름이니 아울러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집중 10명 이상을 가두는 것을 한정으로 한다면 법은 대전의 본의가 아니오니 더욱 거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윤효소는 의논드리기를 선왕의 성헌을 일시의 의논으로서 가벼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원고가 따짐을 당하는 중에 스스로 사리가 굽힌 것을 알고 30일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다가 기한 내에 나타나면 비록 만 30일까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논할 수는 없을지라도 역시 원칙이 나타나서 송사를 시작할 때 고장하는 것이니 고장하여 송사를 시작한 뒤 1년에 한 번이나 혹은 2, 3년 안에 한 번씩 잇따라 고장만 하고 관에서 취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입송한 것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 모두 대전의 본의인 것입니다. 또 50일 안에 사리가 굽힐 것을 알고서 피하던 자가 기한 안에 송정에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여 이름을 적으면 송사를 결단할 기한이 없을 것이니 앞으로는 까닭없이 송정에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날마다 집종을 가두어서 경고한다면 절로 회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요. 대전의 법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필상의 의논에 따랐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2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판의금부사 한치영이 아뢰기를 무적의 일에 관여된 막장과 태산 등이 이미 자복하여 다시 더 물을 만한 일이 없으니 지금 곧 공초를 받으리까? 무적이 자복하고 부른 것을 기다려서 취초하리까? 또 막장이 팔을과 덕금 등이 그 여자와 한방에서 병풍을 가려놓고 잤다고는 하나 찔러 죽인 사실을 모르리 만무합니다.
노비가 주인을 죽인 자는 지극히 중하오니 8월 등을 만약 무적이 자식을 낳기를 기다려서 주문한다면 7, 8월 경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노옥이 되어 진상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8월 등이 지금 이미 병이 나았으니 형장을 가하여 끝까지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막장 등을 먼저 취추하고 8월 등을 형신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승지 송질이 아래기를 서울 안의 도역자를 적간토록 아래다. 율문의 장 100이 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장의 수를 줄이고 도역으로 정한다 했는데 신이 옛 역사를 상고해 보니 도역이란 매우 괴로운 것이며 또 중국의 법도 역시 매우 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릇 도년을 범한 자를 혹은 가격에 예속시키고 혹은 조지서에 예속시키고 혹은 사율원에 예속시키는 것은 곤욕을 보여서 마음을 고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측문하옵건대 지금 도역을 받은 자는 전혀 역사에 나가지 아니하고 사율원 같은 데에서는 그 대가를 사사로이 바꿔서 출력시키지 않은 일까지 있어 본의에 어긋나니 만약 외방이라면 그만이지만 서울 안의 모든 도역으로 정한 자는 때때로 접간하는 것이었다 하리까니 전교하기를 경의 걔가 매우 옳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한담 이의선이 아래기를 지금 김학을 경험부사로 삼으셨는데 김학은 일찍이 황해도에서 봉사하였을 적에 여러 고을에서 토색하 영마를 싣고 오다가 왔다가 일이 발각되어 주의를 입어서 도역으로 정하여지고 당상의 계좌를 박탈당하였으되 오히려 첨지라 자칭하고 전라도를 횡행하여 함부로 역마를 타고 다니므로 관찰사 권경이가 추액한 일이 있었으니 그 광망함이 본디 있는데 지금 본직을 제수하면 오랑캐를 어루만지는데 옳은 방도를 잃어 변방의 현단을 일으키게 될까 걱정이오니 개정하소서. 남책의 일도 역시 불갑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책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김학의 일도 한 번 실수가 있다여 매양 논한다며 자신할 길이 없거니와 의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신승선이 의논드리기를 김학이 전에 이미 죄를 지었고 뒤에도 마음을 고치지 않았는데 지금 변장이 되어 어찌 능히 오랑캐를 진복하겠습니까? 강간의 말이 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조찬성 한치영 잡찬찬 유지 우참찬 윤효선은 의선드리기를 사관은이 아랜 바에 의하소서 하고 우찬성 이극도는 의논드리기를 신은 본디 김학의 심수를 알지 못하오나 전에 범한 바는 과연 사관은이 아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듣건대 김학이 무죄와 학술이 있다 하오니 만약 그렇다면 전범을 추론하여 종신토록 폐기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신의 기회를 허하는 의의가 아닐 것 같으며 또 이조 병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주의하였으니 어찌 보고 들은 바가 없겠습니까 하였는데 치형 등의 의논에 따르고 전개하기를 김학은 경직으로 바꿔 제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3월 2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승지 송질이 의금부에 가서 무적의 일에 관여된 사람들을 공문하고 와서 아뢰기를 8월은 불복하고 덕금은 불기를 초하루에 무적 막장 등이 똥진이의 방에 함께 있으면서 나를 불러 정렬을 가리키며 저 년을 없애버려야겠다 하였으나 내가 응하지 않았고 초사흘에 무적이 또 나에게 말하기를 없애는 것이 어떠하냐 하며 내가 비로소 응낙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흑비가 내리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권경이가 아뢰기를 불용부사 이윤검이 본 향리를 매 때려 죽이며 그 죽은 자의 친족이 본도 감사에게 호소하자 감사는 추문할 것을 결정하여 지금 이미 윤호하셨는데 불용은 변업이므로 오래 비워둘 수 없사오니 속히 가르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병조파선 성준 참판 허침이 아래기를 내금이들을 다시 선발하되 아울러 용모와 족파를 알아보라고 명하셨으나 그 족파는 신들이 알 길이 없으며 또 키는 크나 재주가 부족한 자가 있고 혹은 키는 작으나 그 재주는 뛰어난 자가 있으니 키가 작다고 하여 재주를 버린다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세종조에서는 내금이들은 먼저 그 용모를 보고 나서 시험하여 그 중에서 재주 있는 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요는 혹 30명이나 혹 50명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능히 그 수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액이 많아 200명이나 되는데 재주와 용모가 구비된 자는 적으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신체가 단소하더라도 무지가 뛰어난 자라면 진실로 마땅히 주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평시 내금이의 취재에는 보사는 270보를 취하고 육량은 85보를 취하였는데 지금은 만약 키가 작은 사람이라면 보사는 290보나 300보를 쓴 자와 육량은 100보나 150보를 쏘는 자를 취합니다. 성종조에서 내금위에서 계시할 적에 정승과 승지가 가서 감시하였사오니 지금도 이 역시 이에 의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다만 키가 작은 자는 보사에는 300보를 취하고 육량에는 150보를 취하라 하였다. 보사는 시사의 한 가지인 다름질을 하면서 관역을 쏘는 것이다. 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승지 송질이 아래기를 신영현의 반리는 이미 평안도의 가격으로 도역을 정하였으나 그 호장 이은사는 앞장서서 모반하였으니 그 죄가 죽어야 마땅한데 단지 자수한 율문으로 사형을 감하고 도역으로 정하여 그 아들 인형, 인석, 인원과 아울러 평안도 중장역에 예속되었습니다. 만약 죄 없이 들어가는 자라면 부자가 모두 모여 살 수 있지만 지금 은산 등은 죄가 크오니 그 부자 등으로 하여금 영안도의 극변으로 나누어 배정하여 고생시키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지평 이세인이 아래기를 지금 가물징조가 있는데 민간에서 잔치하여 술 마시기를 도가 없이 하오니 금주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승지들이 아래기를 어제 흑비가 내렸는데 지난 무술년에도 역시 이런 제2가 있어 성종께서는 놀라시고 곧 전지하셨으니 지금도 역시 착신 수행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소서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6일 개유 세 번째 기사. 경상도관 절사가 치게하기를 웅천 주민들이 부인당포의 만산도 등지에 굴을 캐서 먹고 중독되어 죽었사온데 그 굴 늙은이들이 말을 들으면 지난 개축년에도 주민들이 역시 이곳에서 굴을 캐 먹고 남녀가 중독되어 죽었다고 하오니 그무로는 이 섬등지에서는 체포를 금하소서 하니 죽은 사람의 집에 쌀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관원들이 직무에 충실하도록 의정부전지하다. 의정부전지하기를 하늘이 비록 높다 하지만 날로 감시함이 이에 있다. 그러므로 인사가 혹시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든이 곧 위에서 응한다. 비록 천심이 임금된 자를 인내한다 하지만 그 견고하는 뜻은 어찌 깊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랴. 공나무가 떨어나고 꿩이 솟해서 온 것은 이도 역시 하늘이 상나라 임금의 덕을 공경하는 단서를 열어준 것이다. 지금 나는 덕이 선대의 선왕만 못하고 다스림이 우리 조족만 갖지 못하므로 밤낮으로 조심하고 반성하며 오직 능히 부화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였는데 금년 25일에 흑비가 내리는 병고가 있었으니 어찌 까닭이 없으랴. 그 허물은 백성에게 있지도 않고 신하에게도 있지 않으며 단정코 나에게 있는 것이니 참으로 놀랍고 두렵다. 나는 비록 감히 상나라 선대의 철원 갖기를 기약하지는 못하나 그 재앙을 만나서 두려워하며 척신하고 수행하는 마음은 감히 침식간에도 회의하지 않으며 또 그 국정의 실책과 민생의 고통이 또한 어찌 마음에서 잊혀지랴.
다만 재앙을 도리어 상스러 만드는 것은 내 한 사람으로는 능히 감당할 바가 못되며 마땅히 상하가 근휼하고 군신이 함께 인외한 뒤라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니 무릇 대수를 막론하고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체념하여 각자 직무에 충실하고 감히 태만하고 경솔함이 없이 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라 하였다. 부하는 좌전 소공 7년 조에 그 아비가 장작을 쪼개 놓았는데 그 아들이 능히 짐지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는 자산이 옛사람의 말을 인증하여 선업을 계승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포도장 정유지가 이순영의 딸을 잡아간 강도들을 잡기를 청하다. 포도장 정유지가 아뢰기를 마정군의 평민 이순영의 딸이 거느리고 사는데 강도들이 그 딸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서 그 집을 포위하여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 딸을 빼앗아 갔으니 가서 잡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저 도둑을 잡기란 매우 어려워서 이곳에서 잡으려고 하면 저곳으로 도망하니 내 생각으로는 팔도로 하여금 비밀리 길을 약속하여 한때 함께 잡으며 도둑이 빠져나갈 데가 없을 것이니 정원에 묻는다 하며 승기 권경우 송질 이 인형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방에서 일시에 함께 잡는다 할지라도 어찌 다 잡을 수야 있겠습니까? 만약 잡힌 자가 실제로 도둑이라면 가하나 허다하는 9년의 수령들이 반드시 다 얻지는 못할 것이니 수색하여 잡아들일 즈음에 평소에 원망하고 미워하던 사람까지 잡아들이게 된다면 무고한 백성들로 하여금 모함을 당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농사일이 한창인데 소유로 말미암아 농사를 폐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다만 도둑을 잡아다니는 법을 더욱 밝히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하고 승기 강기손 신수건 고치고는 아뢰기를 외방에서 만약 일시에 함께 잡아들인다면 과연 죄 없는 사람까지 잡아들이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주문하면 가리게 될 것이며 또 외방은 서울과 같지 않아 무릇 도둑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으나 두려워서 감히 고발하여 잡지 못하는데 지금 만약 팔도가 함께 일어나 잡는다면 반드시 그 도당들을 다 잡았어 도둑이 조금 없어질 것이나 일은 어쩌다가 한번 해볼 일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만약 사방에서 함께 일어난다면 과연 아랫바와 같이 무고한 백성도 혹시 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농사철을 당해서 강도가 횡행하여 백성을 죽이면 그 배단이 더욱 심하니 팔도로 하여금 일시에 잡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8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좌이정 어세겜이 아뢰기를 신이 25일 흑비가 있은 뒤에 내리신 전제를 보건대 사인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제의가 나타나는 것은 그 원인이 반드시 삼공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는데 신이 용렬하여 하루라도 그 자리에 눌러 있을 수 없사오니 사면을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무릇 제의가 나타나는 것이었지 다만 삼공의 과실이라 하겠는가. 임금이 실독으로 말미암은 소치이다. 지금 흑비의 변고는 허물이 나에게 실로 있으니 경은 사퇴하지 말라. 다만 하증이 상달되지 못하여 이런 변의를 이르게 한 것 같다 하며 세겜이 아뢰기를 삼공은 백녀의 어른이므로 일국의 일에 관계하지 않은 바가 없으니 참으로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실로 그 자리에 있기 어려운데 신 같은 용렬한 자가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옳겠습니까? 빨리 신의 직을 파면하소서. 또 수성하는 도는 덕을 닦는 것이 제일이므로 임금이 덕을 닦으면 온갖 일이 다 길하며 정사가 왕급에 대한 실책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보응이 나타나는 것이오니 한진당의 오행지를 상고하여 변을 이르게 한 이유를 연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고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사직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2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윤필상 신성선이 폐비묘 제문에 대하여 의논하다. 폐비묘의 제문의 머릿말은 예조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정과 법으로 보아 편의할 것 같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드리기를 폐비는 성상께 친어머니가 되시는데 제문의 성씨로 범칭하는 것은 정과 예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선비라 칭하는 것이 예로 보아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오세겸은 의논드리기를
윤씨의 위호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시 모자로서 논하는 것은 불가하니 국왕 아무라고 칭하는 것은 미안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절은 억견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하오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고리를 상고하여 참작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필상의 의논에 따랐다. 연산군 일기 14군 연산 2년 연 3월 28일 을의 세 번째 기사 제주 전마 별감 정호에게 치서하기를 죄를 범한 내간 김수손을 제주의 잔업의 군역으로 정하면서 상시에 돌봐주지 말고 고생을 시키라는 것을 이미 유시하였는데 그 정력한 뒤에 과연 고생을 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적간하여 아뢰라 하였다. 김수손 연산군 일기 14군 연산 2년 연 3월 2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팔도의 관찰사와 계승 유수에게 치서하기를 도둑이 성행하여 사람을 상하고 물건을 해치니 심히 세세한 사고가 아니다. 오른쪽이 남김없이 체포하여 그 씨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꽤가 많아. 동쪽에서 수색하면 서쪽으로 빠져 달아나서 다 잡을 길이 없으므로 우리 백성이 해를 받음이 그칠 데가 없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으랴. 이에 5월 16일을 기하여 각도 가급으로 하여금 같은 날에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 괴수와 도당을 모조리 잡고자 하니 경은 세밀히 계획을 짜서 배치를 곡진하게 하여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몸붙일 곳이 없게 해서 남김없이 다 잡으라. 만약 조치할 적에 아전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사정을 누설하게 하면 한갓 소유만 일으킬 따름이다. 또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려는 것이 도리어 해가 양민에게 미친다면 매우 불가하니 여러 사람을 도둑으로 거짓 지적하여 체포하거나 도둑을 체포할 즈음에 남의 재물을 몰래 빼앗는 자는 당연히 곧 죄 주어야 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군 연산 2년 윤 3월 2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정경조를 중국 서울로 보내어 성조를 축하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3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윤탁로의 직첩을 돌려주는 것을 의논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영도령 윤호가 병이 위급하니 그 아들 윤탁로에게 비록 직첩을 준다 할지라도 발탁하여 수용하는 예가 아니므로 도로 주어서 윤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아울러 대비의 뜻도 위안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윤탁로가 선왕에게 득제하였사온데 석방되어 그 집으로 돌아가서 병든 아비를 보게 되는 것만도 전하의 은혜가 이미 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처분하시게 달렸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나의 뜻으로 원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노사신 신성선이 의논드리기를 윤탁로의 직첩을 도로 내주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전지에 이르시기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으니 끝내 사용될 리가 없으므로 직접을 도로 주고 아니 내주는 데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께서 윤호의 병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것이므로 이를 불가하다고 해서는 안 되오니 우선 직첩을 내주어 대비의 연연한 마음에 맞주어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세겜의 의논에 따랐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3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헌문관의 전교하기를 역대 임금 중에 불도를 숭상하였을 때 연대가 단촉된 이도 있고 불도를 숭상하지 않았을 때 나라를 장구하게 누린 이도 있다. 양무제 같은 임금은 사신하여 그 노예가 되었을 때 마침내 후경에게 찬탈당하여 대성에서 굶어 죽었는데 이런 임금들의 이 일을 조사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그렇구나.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윤 3월 3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내가 박덕한 몸으로 대업을 이어받았으니 마음이 항상 송구하여 마치 범의 꼬리를 밟은 듯하고 봄 얼음을 건너는 듯하다. 그러나 수년 이래로 수환이 고르지 못하고 재변이 자주 나타나니 이는 다 형정의 실수로 원망과 격분을 사게 한 소치이므로 밤이나 낮이나 염려에 사여 편안히 있을 수가 없다. 무릇 중의 백사는 형옥을 살펴서 원통함과 억울함이 없게 하여 내가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는 데 부응하게 하라. 이 뜻으로 의정부의 전지를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승지들이 출모의 제사에 대하여 논하다. 승지들이 함께 아뢰기를 장단의 묘소의 제문 머리말이 예의에 맞는지 여부는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예제대로 상고하게 하였으나 이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윤필상의 의논에 따르기로 한 것이오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비록 출모라 할지라도 천지는 어절할 수 없는 것이오니 출모의 제최와 장기와 심상 3년 한다는 예문이 있으니 출모라 하여 괄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실로 국가의 대사이므로 한번 그 예를 상실한 반드시 후세의 무리가 있을 것이며 필상의 인호는 자기 사견에서 나온 것으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어세겸의 인호에는 이러한 대사를 억견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하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제도를 상고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거니와 신들의 생각으로는 성종의 성질을 홍문관원이 본디 다 알고 있으니 마땅히 다시 옛 제도를 고찰하게 하여 위로 선왕의 제례에 어긋나지 않고 다음으로 성종의 뜻에 거슬리지 않고 또 전하로 하여금 신뢰되지 않도록 상의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시면 어떠합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의로 말하면 끊고서 친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나 지금 이 일은 특히 사은에서 나온 것이다. 옛날 주나라 문왕은 백구를 보고서 묻어주었으니 지금 나도 역시 참아 못하는 마음으로 사은을 다하려는 것이다. 경들이 말하기를 홍문관이 성종의 뜻을 본디 다 알고 있다 하니 이 말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홍문관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며 승지들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전하의 전글을 봐자옵건대 전하께서 신들의 뜻을 잘 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들은 묘소에 흙을 더 덮는 것을 불가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대개 비록 출모라 할지라도 모자의 의는 패할 수 없는 것이니 만약 예의에 당연히 아들이라 칭하게 해야 되는 것을 아들이라 칭하지 않는다면 역시 불가하므로 전교를 맡은 자로 하여금 널리 예제도를 찾아보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나는 경들이 혈육을 더 덮는 것을 불가하게 여긴 것 같아서 그와 같이 전교한 것이다 하여다. 홍문관 부제학 박철영 직제학 표현말 부음교 이세전 교리 김전 수찬 이과 정자 정승엄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상고하옵건대 예의에 아비의 후가 된 자는 출모를 위하여 복을 입는 일이 없고 심상만 할 따름이다 하였으니 그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조정을 존경하기 위하여는 집에 두 어른이 있을 수 없다는 의의 때문이며 그 심상만 한다는 것은 천진의 은혜인 때문입니다. 패비윤 씨는 성종에게 득주하였으며 또 성종의 유교가 매우 엄하십니다. 옛날의 자사가 그 아들 백으로 하여금 출모를 치상하지 못하게 하며 말하기를 급의 아내가 되지 않는 자는 백의 어미가 되지 못한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윤씨를 진실로 어머니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전하에게 천친으로서 고복의 은혜가 있으므로 모자의 정은 종시 은폐하지 못하는 것이니 대인은 비록 온전하게 지켜야 할지라도 사언도 역시 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모름지기 은혜와 의리를 아우러 행하여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인데 지금 묘소 제문의 머리맡에 단지 국왕 아무는 삼가 윤씨에게 고한다 한다면 의에 구애되어 소생의 씨를 폐기하는 같으므로 심히 미안합니다. 신의 등의 소견으로는 송영종이 반개로 들어와 대통을 잇게 되어 소생의 부왕을 감히 고라 칭하지 못하고 진이라 칭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이 예의에 본떠서 머리만에 단지 국왕 아무는 삼가 자친 윤씨에게 고한다 하면 소생의 씨를 폐하지 않는 것이 되며 성종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옵니다. 하고 은교, 홍환, 교리, 성희안, 수찬, 임유경, 부수찬, 송험은 의논드리기를 삼가 생각하옵건대 예기에 아비의 후가 된 자는 출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고 해석하는 자는 말하기를 아비의 후가 된 자가 출모를 치상하지 않는 것은 종사를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복을 입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심상으로서 자처하는 것은 은혜를 위한 것이다 하였으며 선유는 아들이 출모를 대우하는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살아서는 그 효성을 다하고 죽어서는 그 예를 다한다 하였으니 아들이 어미에게 진실로 마땅히 그 은혜와 예도의 힘을 다할 따름입니다.
패비는 선왕에게 득정하고 또 유교가 계셨으니 존숭하는 의정 같은 것을 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어미를 끊는 도리는 없습니다. 저 노나라 문강은 대역 부도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선유가 관계를 끊고서 친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예다 하였으나 패비의 일은 아마도 이에 비할 것은 아닐 듯합니다. 만약 제문의 머리만을 예조의 의논과 같이 전하께서는 국왕이라고만 칭하고 패비에게는 윤씨라고만 칭한다면 이는 겉으로는 끊는 것이 되니 어찌 아들로서 어머니를 제사하는 장례이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제사를 안 지내신다면 모르거니와 제사 지내신다면 제문의 아들이라 칭하고 선비라 칭하는 것이 정례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어미를 비라 이르는 것은 귀천간의 통칭이니 무슨 혐의가 있으리까 하니 명하여 원상 등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장기는 상장을 짚고 1년의 복을 입으면 말한다. 그 복은 부모의 은혜를 말한다. 식경소와 육아평에 나를 돌보고 나를 어루만졌다에서 나온 말이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일 김효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극균이 진대에 대하여 상서하다. 근자의 전지를 봤더니 두 번째 백성의 질고를 물으셨사온데 신이 문사에 졸하여 능히 백성의 패망을 다 진술하여 천청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 대략만을 들어 아랩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평안 일도는 건자의 농작을 실패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흔히 창곡을 받아 먹고서 능히 상환하지 못하며 관리도도 역시 내주고 받아들이기를 삼가지 아니하여 모험이 역시 많습니다. 회계 원수는 25만 32석인데 여러 해 동안 받아들이지 못한 것과 모흠된 수는 15만 769석이며 그 모흠된 까닭은 신이 대략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신중령 본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줄임으로 조정에서 감사로 하여금 창고의 곡식을 풀어 진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신정이 감사가 이었고 신이 절도사이었는데 신정은 명예를 얻기를 급급하고 창고 내에 묵은 곡식을 마음대로 내다 까부리게 하여 행인이건 장사치이건 받았다는 기록을 바치기만 하면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고 다 내주었으며 또 각 고을의 교수를 사방으로 보내어 창곡을 내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신이 마침 영혼으로부터 안주에 당도하니 때마침에 해가 저물어 가는데 한 교수가 쌀을 뜰에 쌓아놓고 진대하니 인민들이 모여들어 도둑질해 가는 자가 부지기수였으며 평양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보면 그 모흠이 어찌 수령이나 그 고을 아전이나 고지기들이 다 도둑질한 것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 고을 아전이나 고지기에게 갈라 징수하여 독촉하기를 맞지 않는다면 서도 백성이 몇이나 유리하기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평양의 백성만 괴롭게 여길 뿐 아니라 자산, 순천, 증화, 태천, 개천, 함정, 숙천, 강동, 안주, 삭주, 강서, 용천, 운산, 희천, 순안, 창성, 벽동, 구성, 삼등 등 고을의 모험된 미곡이 대개 10만 1,107석이니 유사가 제 마음대로 감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수가 비록 중하나 백성이 더욱 중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이 일을 아는 조관을 보내어 그 진위를 살피게 하여 특별히 득음을 내려주시며 서도 백성이 이로부터 생업을 즐기고 이 일에 흥계하여 성덕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신중년은 1481년 성중 12년을 말한다. 오래된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신성선이 아래기를 건자의 흑비가 내려 재변이 있었고 또 가물징조가 있으면 다 신들이 능히 엄량을 섭리하지 못한 소치이오니 사면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재변이 오게 된 것은 실로 나 때문이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윤필상, 어세겸 등이 패비의 제문에 대하여 의논하다. 윤필상은 의논드리기를 신이 전자에 의논드린 것은 사견에서 나온 것이고 진실로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홍문관의 살인바를 보면 홍안 등의 의논이 인정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드리기를 신은 이미 선비라 칭해야 마땅하다고 의논드렸으니 이제 다시 의논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신성선은 의논드리기를
대비의 제문, 머리맡은 홍안 등의 의논에 따른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아들이 부모에게 친소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마땅히 아비의 명을 받드는데 어미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종께서 윤씨를 배하신 것은 오로지 만세를 위한 계책이셨는데 어찌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선왕의 뜻을 어기고 의례 모후라 칭하겠습니까? 국왕이라고만 칭하고 휘를 칭하지 않는 것이 권위에 합당할 것 같으며 박철윤 등의 의논이 오르나 국왕 아무라 칭하는 것은 미안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세겸의 의논을 쫓아 예조의 명예 예하의 재운의 머리 말에 국왕은 삼가 자친 모씨에게 고한다고 칭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은상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윤필상 노사신 등이 진대에 대해 의논하다. 윤필상 노사신 신성선 등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거균이 아랫바를 보건대 백성의 질고가 이보다 심할 수 없사오니 사리로 보아 마땅히 경장하여야 하며 또 사람이 죽으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법이 율문 및 대전에 실려 있는데도 오히려 징수한다는 것은 실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는 국가의 중요한 일이니 경솔하게 면제해 줄 수 없으므로 해조로 하여금 상이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그 균이 아랫바는 백성을 위한 것이며 백성을 위한 것은 또한 나라를 위한 것이므로 그 뜻은 매우 좋으나 국가가 백성을 구휼하는 인덕은 어찌 팔도에 대하여 차이가 있겠습니까? 팔도의 백성 역시 반드시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니 이는 감사의 너그럽고 사나움이 한결같지 않으며 수령의 조심이 각각 다른 데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팔도로 하여금 반드시 다 덜추어 조사해서 온 나라 백성을 균일하게 한다는 것은 번잡하고 소요스러울 것 같으며 다만 간활한 무리들이 손을 쓰는 소지가 될 것이니 극균이 아랫발은 거행하기에 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정의 한때 명예를 바란 일은 한도만이 아닌 것이 아니고 조신들도 함께 들은 바이니 극근이 본디 잘 알고 있으므로 분이 나서 농계한 것입니다. 이는 대신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계책이니 버리고 취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죽고 없는 자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현존에 있는 자에게는 혹 3분의 1이나 5분의 1을 감하여 징수할 것을 호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3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집병 이자견이 대비가 선릉에 거동하는 것을 아뢰다. 이자견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오니 대비께서 오는 12월에 선릉에 가신다 합니다. 왕후가 친히 제사 지낸다는 예문은 없사오니 정지시키게 하소서. 또 윤탕로가 중지를 범하였으니 석방되어 돌아가는 것만으로 이미 족한데 지금 또 직첩을 돌아준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거동하시는 이런 백성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랫사람으로서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니다. 윤탕로의 일은 영돈영이 병이 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대비의 거둥은 경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야외에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시니 이는 비록 지성에서 나온 것이나 정 그대로 바로 행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예의에서 거치셔야 합니다. 윤탕로는 몸소 중지를 범했으니 직첩을 도로 주어서는 안됩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고 전교하기를 예전에 정의왕후가 광릉에 가셨을 때 조신 중에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어찌 다 지금 사람만 못하랴. 이 일이 정원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하며 승지들이 아뢰기를 왕비가 총묘에 가시는 일은 예문에 없습니다. 지금 사대부의 부인들도 역시 총묘에 가는 일이 없으니 이 일이 비록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마땅히 행해서는 안되오며 비록 정의왕후의 고사가 있을지라도 이는 특히 한때의 일이니 반드시 본받을 것은 못됩니다. 또 대비께서 전년에 이미 능에 참배하셨으니 자주 가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자견이 다시 아뢰기를 대비의 이 거동은 신들도 역시 지극한 정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마지 못하는 것임을 압니다마는 예문에 없으니 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윤탕로가 방명된 것으로 전하의 은혜가 이미 족하오니 직첩을 내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오늘 사헌부가 왕대비에게서 능에 참배하시려는 것을 예문에 없는 일이라 하여 행하실 수 없다고 하였으나 내 생각으로는 비록 예문에 없을지라도 예문에 없는 일을 한때 권도로 행하는 것이 역시 많다. 대비께서 만약 3년이 지난 뒤라야 어찌 감히 행하시랴. 지금 3년 안님으로 사모하시는 마음과 애통하시는 정이 지극히 간절하시기 때문에 가서 참배하시려는 것이다. 하물며 전례가 있으니 지금 또한 정지할 수 없다. 그러나 대신의 뜻을 알아보고자 하여 원상에게 의논하니 대간의 말에 얽매이지 말고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14군 연산 2년 4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연산군 1기 14군 연산 2년 4월 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윤필상 노사신 등이 대비의 선능 참여를 의논하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대비께서 능에 참배하시는 일은 비록 예문에는 없으나 이는 마지 못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하물며 전례가 있음이리까 하고 노사신 신성선은 의논드리기를 왕께서 능에 참배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안 하고는 예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이 알지 못하오니 만약 예문이 없다면 미안할 것 같습니다. 대저 인정은 한이 없으므로 비록 애통이 지극하지만 반드시 예로서 절제하는 것이니 예문에 없는 일을 한때 권도로 행하는 것은 예에 맞도록 하여 아름다움이 되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 조정에서 비록 전례가 있다 하나 그 득실은 역시 알 수 없사온데 지금 뒤따라 행한다면 뒤에도 역시 이에 의가여 상례로 삼아 예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정 그대로 바로 행하는 과실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을 중지할 수 없다. 좌이종의 은효는 시비를 분명히 말하지 않았으니 대간을 두려워하여 그러한가 하며 세겸이 대답하기를 전교에 이르시기를 한때 곤도로 행하는 일도 역시 많다 하셨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곤도로 중도를 얻기는 참으로 어렵사오니 무릇 이를 한결같이 예문에 따라 행하면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비의 애통하시는 마음은 어찌 꼭 능소에 참배하셔야만 지극하신 것이 되오리까? 신의 생각은 오로지 거둥을 정지하시게 하고자 아랜 것입니다. 신이 비록 변변치 못하나 어찌 감히 대간을 두려워하여 분명치 않게 의논드리겠습니까?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응산군 1기 14권 연산 2년 4월 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여조판서 성현 참판 신정호 참의 조숙기가 아뢰기를 신들이 전일의 장단 묘소 제문의 머리맡에 국왕 아무는 삼가 윤씨에게 고한다로 칭할 것을 청하였사온데 의자들의 말은 이렇게 한다면 바로 산천의 제사하는 예와 같다 합니다. 신들이 우리나라의 사전을 삼가 상고하옵건대 산, 천, 악, 배, 독에 제사할 적에 혹은 국왕이라 칭하고 성휘를 쓰기도 하고 혹 국왕이라 칭하기만 하고 성휘를 쓰지 않기도 하므로 신들이 정의를 참작하여 아는 것인데 의자가 보광의 일을 인거하여 자친이라 칭한 것을 정하였으나 신들은 역시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왕은 영종의 생부이니 친을 칭하는 것이 당연히 옳을 것 같은데도 그때 온 조정이 그것을 논정하여 구양수를 간사하다고까지 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패비는 비록 천친이기는 하나 성종에게 득지하였으니 전하께서 성종의 제사를 받으신다면 마땅히 끊고서 친으로 여기지 않으셔야 할 것이니 보광의 일은 이와 같지 않으므로 인거하여 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의자는 자상이 출모를 지상하지 않은 일을 인가하여 단정하기를 윤씨는 본디 어머니로 여길 수 없다고 하고서 또 보광의 일을 인가하여 자친이라 칭하려고 하니 자친의 친은 곧 모친인데 만약 어머니라 할 수 없다면 자친이라 칭하는 것은 시 옳겠으며 선비라 칭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의자가 이르기를 출모를 위하여 3년을 심상한다는 예문이 있으니 출모를 하여 괄시할 수는 없다 하나 이는 인자의 사언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친이라 칭하고 칭하지 않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상복은 입기 때문에 친을 칭할 수 있다 한다면 또 근거가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계후가 된 자도 소생의 아비를 위하여 다만 기년의
복을 입음으로 마땅히 친이라 칭할 것 같으나 선유는 모두 친이라 칭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남의 자식된 자는 출모에게 살아있을 적에는 그 효승을 다하고 죽게 되면 그 예를 다한다 하였으니 그 사언에 있어서는 극진히 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어리의 소재에 이르러서는 자른 듯이 일호라도 물러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기를 보건대 대의와 사언이 병행되어 어긋나지 않게 하라 하셨으니 반드시 친이라 칭하여만 효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신들의 구구한 소경으로는 전에 아랜대로 구광이라 칭하고 휘를 쓰되 친이라 칭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한이 명하여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며 성현 등이 또 아뢰기를 성종대왕을 문소전에 부할 때 소용되는 소가 의장과 공해왕후를 문소전에 부할 때 소용되는 왕후의 의장은 이미 하교를 받들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옛 제도를 상고하옵건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일시에 문소전에 부할 때는 휘덕전이 창덕궁 안에 있어 문소전과는 멀리 떨어졌었고 예종대왕과 장순왕후를 문소전에 부할 때는 장순묘가 정릉동에 있어 역시 문소전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왕후의 의장을 만들었으나 지금 영사전은 문소전과 거리가 지극히 가까우므로 각기 대왕, 왕후의 의장을 진설하기는 어려우니 왕후의 의장은 산선만을 대왕의 의장 안에 진설하였다가 일시에 받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였다. 성현이 또 아뢰기를 태종대왕 원경왕후의 신이 반은 문소전으로부터 능소로 나갈 때는 마땅히 소가 의장을 써야 하오나 능소로 나가는 날이 성종대왕의 부묘하기 전이면 마땅히 부묘 의장을 써야 하며 왕후의 의장은 산선만을 대왕의 의장 안에 진설하였다가 일시에 받들고 나가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명하여 다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4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지평 이자견이 대비의 능소 참배를 금하도록 아뢰다. 어제 하교에 이르시기를 대비가 능소에 참배하는 것이 어찌 백성에게 폐가 있겠느냐 하셨으나 지금 농무가 한창인데 백성으로 하여금 그 교량과 도로를 수리하게 하고 또 공사의 선책을 모아다가 여러 날 머물러 두게 되니 이것이 과연 폐단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예문이 없는 일로서 폐단도 역시 이러하니 더구나 전월의 흑비의 재변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가물징조가 있으니 유독 전하께서만 공부하시고 수성하실 따름이 아니라 대내에서도 다 경계하며 반성해야 하옵는데 어찌 대비께서 중공과 더불어 멀리 교회에 나가실 때이겠습니까? 빨리 정지하소서. 윤탕로의 직첩도 역시 내주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윤필상 노사신 등이 묘소 제문에 대하여 아뢰다. 윤필상의 의논드리기를 의에 의가하면 예족의 계가 오르나 정에 인연하면 비록 자친이라 칭하여도 역시 가합니다. 신은 도를 보는 것이 밟지 못하므로 전의 의논이 같지 못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드리기를 신이 전에 의논드리기를 선비라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나 지금 묻 의논이 동일하지 않사온데 이는 국가의 대사이므로 경솔히 다루었으나 안되오나 마땅히 의논드리는 신하들을 한 곳에 모아 역대의 고사를 널리 상고하여 정확히 상의해서 결정하게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신성선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예조가 다시 아는 것을 보건대 줌이라고 걱정한 것 같으나 친을 칭하지 않는다면 국왕 아무라 쓰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패비가 비록 전하에게 천성의 은혜는 있으나 일찍이 선왕에게 의지를 당하셨으니 전하께서 친이라고 여길 수는 없는데 지금 먼저 사유를 구하는 제사에 있어 어찌 갑자기 휘는 칭하고 친을 칭할 수 있으리까. 그러나 지금 개장하려는 일은 좋기 전하에 참아 못하시는 마음을 엿볼 수 있으니 무릇 자식이 있는 자라면 누가 전하의 효성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고유하는 제문의 머리맡은 지금 우선 친을 칭하지 않고 휘를 칭하지 않는 것이 거정과 예에 있어 두 가지가 다 무방할 것입니다. 아니 필상의 의논에 따라서 친을 칭하고 휘는 칭하지 않기로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이 자견이 대비의 능수 참배와 윤탁로 노관 등을 검하도록 아래다. 사원부 집행 이 자견이 아래기를 왕후가 능수를 참배하는 일은 이미 고려가 없으니 사피를 잡은 자가 전원에 대비께서 능수에 참배하셨다고 쓰고 금년에 또 대비께서 능수에 참배하셨다고 쓴다면 후세의 기룡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탁로의 범한 자는 마땅히 노관해야 하는데 노관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법을 무너뜨린 것이 한 가지요. 본디 먼 지방으로 길이 내쳐버려야 할 터인데 두어 달이 못 갔어 석방되어 들어왔으니 법을 무너뜨린 것이 두 가지요. 이미 큰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종신토로 금고하여야 할 터인데 지금 또 직첩을 도로주도록 명하시니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윤탁로 때문에 세 번이나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윤필상 신선성 등이 부묘시 의장이 되하여 의논하다. 윤필상 신선성 어세겸이 의논드리기를 성종대왕과 공해왕후를 부묘할 때의 의장과 태종대왕과 원경왕후의 쉰위판을 산능에 받들고 나아갈 때의 의장은 예조의 계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드리기를 대왕과 왕후는 각기 의장이 있으니 모든 거둥에도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부묘와 불응은 큰 예이니 의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묘 의장은 변통해 쓰는 것도 과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연산군 일기 14군 연산 2년 4월 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지평 이자견이 대비가 산능에 참배하는 일과 윤탁로의 일을 논기하고 또 아래기를 지금 듣자건대 정승조를 사섬시 제주로 삼았다고 하옵는데 승조는 전에 호조 판서이었을 적에 소행이 매우 더러웠거니와 사섬은 이건이 있는 곳이니 빨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승조는 다른 사의 제주로 바꾸라 나머지는 들어줄 수 없다 하며 다시 아래기를 대비께서 그동안 하시는 일은 이미 예문에 없는 것이니 중군께서 수고하시는 것과 전하께서 영가하시는 것이 다 불가합니다. 윤탁로의 죄는 전하께서도 이미 아시는 터이오니 직첩을 내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승조는 전자의 호조 판서이었을 적에 그 종의 기와 판값을 감하여 징수하였고 또 사복시에서 납입하는 말값은 목자의 징포로서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 사섬의 면포를 지급하였으며 외박노비의 공포 척수는 이미 일정한 법이 있는데 제 마음대로 더하게 하였고 제 용감의 모물이 헤어지기 전인데도 팔게 하였고 전세를 수납한 술의 삭을 오래 묵은 쌀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에서 묵은 것을 쓰고 새 것을 저축하자는 것인데 새로 받아들인 쌀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 승조 사람들이 청촉을 듣고서 욕심이 나서 시킨 것이니 비록 다른 사의 제조일지라도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조는 개정하겠다. 나머지는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감 등이 상언하기라. 삼가 경연 강쟁 등을 상언하다. 삼가 상고하건대 증용에 이르기를 오직 전하의 지극한 정성이라 능히 그 성을 다하는 것이니 그 능히 성을 다하면 능히 사람의 성을 다하게 되고 능히 사람의 성을 다하면 능히 물의 성을 다하게 되고 능히 물의 성을 다하게 되면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다 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합칠 적에 오직 하나의 성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밤낮으로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며 하늘을 공경하시고 백성에게 부지런하시되 일찍이 조금도 소홀히 하신 적이 없으셨으므로 마땅히 상서의 응보를 이르게 할 터인데 농사철에 흑비가 내리고 또한 가물며 해가 핏빛 같으니 무릇 하늘이 제1을 내리는 것은 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군을 인내하여 나무라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대의 제왕은 혹시 재반을 당하면 죄수를 석방하고 신명에 도사하는 허문에만 급급하여 실제로 응하지 않았으니 어찌 재변을 막는 것이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잠깐 한재를 당하자 공고하시고 수성하시어 범의 꼬리를 밟고 얇은 얼음을 건너가는 것보다 더 하시며 형정의 실책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정부의 자문하심으로 그 인외와 공명을 협화하시고
하나님의 경계에 가끈하시는 것이 실지로서 하지 않으신 바가 없으시니 신들도 역시 하늘에 응하는 실지로서 우러러 천총을 번거롭게 합니다. 1. 경련에 부지런하는 일입니다. 신들이 덧짜오는 임금의 돈은 옛것을 상고하는 것보다 앞서는 일이었고 옛것을 상고하면 반드시 학을 강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학을 강하지 아니하면 승리를 밝힐 수가 없고 충사를 가릴 수 없고 질환을 알 수 없으므로 임금은 마땅히 날마다 경련에 나가 노승한 신하들을 소대하여 경사를 토론하고 덕성을 함량하고 또 어질고 준수한 시종을 선택하여 아침 저녁으로 선도를 개진하고 체제를 강마한 연우라야 선인의 이치를 환히 알고 중화의 공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은고정의 종시 학문에 뜻한다는 것과 주 성왕의 계속 밝혀서 광명에 이른다는 것이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선왕께서 즉위하신 지도 해가 넘었는데 경년에 납시기를 드물게 하시니 이는 비록 옥체가 앙량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오나 신들은 전하의 학문을 좋아하시는 마음이 그 정성을 다하지 못하시는가 합니다.